오늘은 기대수 PMA 해석학 지금 하는 시간이고요. 어, 저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 보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한번 보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름 방학이라서 이제 뭐 못 만났던 사람들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막 하루 이틀, 3일이 금세 지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좀 뭐,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또 있고, 뭐,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가는데, 사실 못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저는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PMA를 조금이나마 뜯어 올려 했을 때, 지수함수를 이해하는 거를 해가지고, 지수함수를 이해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수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혹은 지수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다른 것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봤는데, 역시나 하루 이틀 만에 어떤 것들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고 해서 지수법칙에 대한 그게 뭐, 곧바로, 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지수법칙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파고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책에 있는 어떤 연습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되는데, 시간상 조금 쫓기는 면이 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표가 이번 8월 달까지 사실은 한 4장? 잠시만요. 몇 장? 어, 네, 4장까지 저희가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4장까지 좀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이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3장만 봐도 사실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한 60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는 5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챕터 4도 한 34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연습 문제들도 사실은 여기 되게 네, 각각 한 30개씩은 있으니까, 이게 적어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건 알고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냥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시간으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딘 3단원 좀 읽다가 왔는데, 그, 이제 초반 조금 지나면 서브시퀀스랑 이제 코시 수열, 그리고 림인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막 코시 수열 얘기가 몇 번 나왔을 때, 그때는 코시 수열이 뭔지 아예 몰랐는데,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었고, 어,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은 저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스프리멈을 안 쓰고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과연 코시수열이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프리멈은 MCT 모노톤 인크리징 그 시퀀스랑 관련이 있을 텐데 코시수열이랑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지만 뭔가 쉽사리 답이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만한 했던 점은 이제 PMA 책에 림수 정의가 있는데 그게 기대수에서 설명 주셨던 정의랑 다르더라고요. 기대수는 이제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걸 수요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그거의 스프리멈을 이제 스프리멈의 인피멈을 잡는데 이제 PMA에 있는 그 임수배 정의는 이제 모든 서브시퀀스들의 이제 리밋 포인트들을 모두 모은 셋의 스프리멈이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 두 정의가 정말 같은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완전히 명확히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대화를 조금 돌아가면서 챕터 3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대화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좀 가볍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또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3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약간 다행이라 느꼈던 게 문제들을 미리 보니까 앞부분은 계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1, 2단원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뭔가 디스커션이라 해야 되나? 계산이 필요 없는 뭔가 논리적인 문제들은 다행히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뭐 좋아야 되는 건지 싫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들 갖고 추후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혹시 또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오늘은 그, 사실은 제가 그 레퍼런스를 좀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어? 네. 어, 음, 네, 그냥 사실 이제 서브시퀀스 내용이 있고, 뭐, 이 티어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이것도 증명도 증명이지만 그 증명보다는 그냥 이 사실을 알고서 문제에서 푸는 게 조금 더 지금 당장에는 그게 훨씬 더 네, 저한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명을 되게 심각하게 뜯어보진 않고 그냥 이 사실 자체를 조금 여기 있는 띠어럼들을 일단 그냥 사실 명제로서 조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뭐 어떻을까? 그래서 이제 코시 시퀀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코시 시퀀스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원래 입실론 그 정의를 할 때는 혹시 저 마우스 커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는 그,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렴하는 극한값을 하나를 딱 고정해 놓고서 그 어떤 n이 계속 입실론마다 계속 줄어드는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얘는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을 입실론으로 표현하면 여기를 이제 극한값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에 반해서 지금 여기도 수열의 항을 집어넣어놨죠. 집어넣어놨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둘 다 어떤 n이 크든 n이랑 m의 어떤 계수 관계는 정해진 게 없이 그냥 n보다 더 크면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n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뭘 이렇게 두 개를 계속 잡아도 점점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딱 보면은 그냥 드는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음, subsequence 예를 들어서 이제 n으로 잡은 수열과 m으로 잡은 수열의 subsequence가 다 이제 그 같은 극한 서브시퀀셜 리밋을 갖는다? 저는 약간 그런 직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n으로 만든 부분 수열 하나, m으로 만든 부분 수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n으로 쭉 가든 m으로 쭉 가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어, 만약에 시퀀스가 PN이라는 게 수렴하는 수열 시퀀스라고 하면은, 서브시퀀셜 리밋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서브시퀀셜 리밋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극한값으로 간다는 직관으로 저는 좀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정의 자체만을 볼 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네. 어, 잠시만요. 네, 뭐, 다이아미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 어, 여기서도 그냥 어떤 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어,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 수열이 같은 거다라는 걸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증명할 수는 있겠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증명 밑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면은 인피니트 सब셋이면은 리밋 포인트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인피니트 सब셋 어떤 수열이 인피니트 सब셋일 테니까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랑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빈. 그래서 굳이 이거를 증명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기에서의 이야기랑 여기에서의 이야기가 그냥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저는 좀 거기서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very quote sequence is converges는 그냥 이거는 K 차원으로 확장을 한 것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증명이 있겠죠. 네, 증명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컴플리트라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컴플리트니스 엑시옴이라고 완비성 공리가 사실은 그 완비성 할 때 그 완비적인 게 컴플리트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이 컴플리트라는 거를 쓰기 전에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해서 슈프리멈을 완비성 공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확히 그 모든 코시 수열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 안에서 매트릭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코시 수열이 컨버지스 하면은 이제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아, 네.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코시 수열이랑 슈프리멈에 대해서 뭔가, 그, 결정적으로 뜯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느꼈던 게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자세하게 뜯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인크리징, 모노톤 디크리징 얘기가 있고, 이거는 뭐, 크게, 네, 어려운 것 같진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CT라는 게, 잠시만요. 네, 이게 사실은 MCT죠. 이게 사실은 MCT라고 하는 거고,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운디드인데 모노토닉이면은, 아, 잠시만요. 음, 컨버지스. 모노톤 바운디드 시퀀스면은 컨버지스 한다. 또는 모노톤 컨버지스 하면 바운디드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냥, 만약에 이 오른쪽 방향이면은 그냥 장형하죠. 왜냐면은 컨벌지스 하면 바운디드 하니까요. 이건 모노톤이 필요 없는 얘기죠, 사실. 근데 만약에 역방향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게 모노톤 컨벌전스 티어럼인 거죠. 이 역방향. 뭐, 이것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무한대랑 무한이랑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에 대한 그 입실론 문법을 정의가 있죠. 정의가 있고. 사실, 네. 있고, 그리고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던 것 같고, 어, 시퀀스,
어, 잠시만요. 혹시 이 파트를 좀 읽어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여기 이유. 네, 저 1번은 봤는데, SN이라는 시퀀스가 있고, 이제 set E라는 거는 SN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브시퀀스들의 리밋을 모은 셋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림숲을 그 E의 슈프리멈으로 정의한다. 아, 림수. 네. 이게 림수과 리민프의 정의인 것 같네요. 네네. 어, 네. 그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림수과 리민프가 조금 약간 뭐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제가 기대수에서 봤던 림숲, 리민프의 정의랑 달라서 그게 그 두 개가 정말 같은 뜻인가? 같은 값인가? 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는 처음 봤는데, 저도 이렇게 정의한 거는 처음 본 것 같긴. 이건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 기대수에서 했던 림수과 리민프가 훨씬 익숙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인 즉슨, 여기에서는 이제 그 subsequential limit의 그 슈프리멈이, 뭐라 그래야 되죠? S. 잠시만요. 그러니까 subsequential limit의 슈프리멈이 이 림수비고, subsequential limit의 인피멈이 리민프다.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사실은 저는 그냥 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그냥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냥 좀 얘기를 쭉쭉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냥 계산적인 면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적인 면들이고 뭐 네, 그래서 계산적인 면들이라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혹시 나눠주실 선생님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나눠주실 요 여기까지. 19번까지.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사실 3장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저는 2장 연습 문제 그냥 쭉 한번 다 풀고 이제 그거 그 이제 그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위상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위상에서 어떻게 되지 또 막 그 생각까지 하게 돼가지고 계속 막 생각이 확장되는데 그거는 좀 일단 배제하고 지금 나 매트릭 스페이스도 그러니까 심지어 매트릭도 아니고 그냥 RN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그냥 딱 포커스를 지금 이제 어쨌든 해석학에서 관심 가지는 대상이 RN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 세퍼러블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제 카운터블 댄스 셋이 있으면 세퍼러블 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이게 그래서 세퍼레이티드 커넥티드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실수가 딱 그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세퍼러블 댄스 셋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그 유리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카운터블하고 유리수가 이제 댄스 하니까 그게 딱 실수가 그 만족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왜 도대체 세퍼러블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나온 이후로는 뭔가 좀 다 그거를 함의하는 명제들 증명하는 듯이 이제 연습 문제들이 정의가 돼가지고 좀 이 세퍼러블 이런 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금 정리 중이긴 한데 제가 좀 요즘에 또 새로 과제 하나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하나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거 좀 제가 예시들을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주말 전까지는 한번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관찰들을 가지고 오면 그때 한번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봤는데, 이 장에서 이제 저도 그 세퍼러블이라는 게 좀 사실은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넥티드의 개념이 따로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조금 대체를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네, 잠시만요.
저는, 네, 제가 좀, 네, 그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보도록 하고요. 그, 잠시만요. 제가 아이패드로 보는 게 낫나? 한 5분 정도? 짤막하게 제가 이제 커넥티드를 좀 볼 때 좀 갖고 있는 직관? 여기서의 세포럽을이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자,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면은, 일단, 네, 한번 저 보이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그, 어, 여기서는 이제 얘기가,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세퍼레이티드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뭐, 이거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논엠티일 때, 세퍼레이티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커넥티드라는 것은, 그 세퍼레이티드 셋으로 유니온이 안 될 때, 커넥티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저 말, 저 말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그, 지금, 저는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X라는 게 있으면은, X라는 게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얘가 만약에 커넥티드의 반대를 제가 뭐, 여기서는 커넥티드의 반대의 말을, 어, 어디 갔죠? 커넥티드의 반대를 뭐 보통 디스커넥티드라고 하거나 혹은 여기서는 세퍼레이티드라고 하는 건가요? 좀. 어, 저도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게 그 세퍼레이티드 된 셋이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된 셋으로 표현이 안 되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된 셋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안 되면 커넥티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커넥티드랑 세퍼레이티드가 좀 반대되는 그런 걸로 정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세퍼레이티드랑 연습 문제에서 얘기했던 세퍼러블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용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한 거 보면서 이거 왜 헷갈리게 세퍼러블이랑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놓고서는 좀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세퍼러블의 정의를 가지고 저 세퍼레이티드 셋의 정의가 이제 둘이가 동치 명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증명은 못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름 좀 괴랄하게 해놨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지 이런 좀 약간 그런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얘 세퍼레이티드가 세퍼러블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T2? 하우스도르프라고 하나요? 그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근데 그 연습 문제 그 separable의 정의가 있는데 separable이 a metric space is called separable if it contains a countable dense subse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나온 separated의 정의랑 아예 다른 말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같은 뜻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22번에 있습니다. 네, 연습. 22번이요. 네. 을 카운터를 댄스 그러네요. 사실 리얼 라인이 댄스 아니 저 유리수라는 카운터블 댄스 서브셋을 가지니까 뭔가 딱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실수 집합 가지고 실제로 아까 전에 저희가 2점 데피니션 2.45에서 봤던 세퍼레이티드의 정의를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잡을 수 있나라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실수로만 딱 판정해서 보긴 했는데 예시를 좀 그런 게 잘 안 잡히길래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름을 왜 굳이 저거를 세퍼러블로 해가지고 좀 이제 되게 비슷한 용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했을까? 그리고 이 세퍼러블이란 그리고 이제 22번 이후로 나오는 연습 문제들이 뭔가 좀 다 세퍼러블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명제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관찰을 해봐야지 여기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 뭔가 매개체를 가지고 봐야지 계속 이제 안 그러면 좀 추상적인 얘기만 하게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래서 22번부터 좀 문제 쭉 가면서 저는 한번 예시들 잡아보는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막 생각보다는 잘 되진 않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좀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생소한, 좀 그냥 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친절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불친절한 느낌이 있고. 일단은 좀 고민을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를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사실은 조금 대충 읽기는 했어요. 네, 아니 문제를 풀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사실은 좀 대충 본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이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 디스커넥티드는 두 오픈셋으로 분할이 되면은 디스커넥티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 정, 그, 네, 그, 네. 저는 이게 가장 잘 와닿았던 정의 같아요.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설명을. 그러니까 존재할 때 어떤 U랑 V의 오픈셋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이게 토폴로지에 존재해서 이제 U랑 V가 디스조인트 하고 U랑 V가 이제 X를 만들어내는 파티션의 개념이 될 때 디스커넥티드라고 알고 있고, 만약에 저러한 이런 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커넥티드인데, 이 말인즉슨 이게 자명해지죠. 왜냐면 뭐가 자명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자명해지냐면요. 만약에 어떤 U랑 어떤 V를 해서 X가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U랑 V의 이제 그, 그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가 이렇게 있고 V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교집합이 존재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교집합 하면은 얘 또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집합 오픈셋으로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커넥티드의 어떤 정의로서 가장 잘 와닿는 정의로 일단은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넥티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성질 같은 거 그냥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어 디스커넥티드는
디스커넥티드는 그 어떤 U가 있고 V가 있으면은 이 V가 U의 컴플리먼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U를 이 이거는 안 돼요. 이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은 안 돼요. 그냥 그 프로펄 진부분 집합으로서의 오픈셋만을 허용하고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UV들은 다 진부분 집합으로서의 오픈셋들만을 논하고 있는 거고, 공집합, 전체 집합은 안 되고, 그랬을 때 디스커넥티드의 정의는 디스커넥티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만약에 U랑 V가 그게 존재하면은 V는 이제 U의 컴플리먼트로서 이제 얘가 그 토폴로지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커넥티드는 반대로 만약에 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U가 있으면은 그 U의 컴플리먼트도 어떤 오픈셋으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오픈셋은 그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단 얘는 이제 그 공집합이랑 X의 얘기는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제외하고서는 오픈셋이면은 그 컴플리먼트가 오픈셋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인즉슨 그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인 그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얘가 오픈이고 얘가 오픈이면 얘가 이제 오픈이자 클로즈드가 만약에 존재하면 되어야 되니까 그게 디스커넥티드면 한마디로 오픈이자 클로즈드인 진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디스커넥티드.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인 진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이러면 디스커넥티드고, 만약에 그런 게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커넥티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3 뭐였죠? 16번, 19, 20번, 네,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정의들인데 그 사실 아직 잘 안 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생각할 게 거의 없죠. 그냥 사실은 어떤 특별한 수열들의 계산 결과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스터디 때 이야기하기가 편해서 좀 제가 여기서부터 좀, 만약에 다루면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네.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이제 저는 그, 어,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증명을 한 번씩 했어가지고 테크니컬하게 하는 방법들은 그냥 일단 머릿속에 아직까지는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잠시만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네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아, A. A번 빼고는 B, C, A, D 빼고는 B, C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급수의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급수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급수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그
여기서는 이제, 어, 이름을 뭐라 하는지, 네, 얘를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을 시퀀스, 그냥 썸이라고 해놨네. 여기선 그냥 썸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그냥 파셜 썸이라고 하고, 뭐, 부분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셜 썸을 상으로 하는, 파셜 썸을 그 수열의 항으로 해서 이제 수열로 만든 게 급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급수의 극한값은 뭐 부분합의 극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급수의 어떤 급수라는 수열, 그러니까 부분합의 어떤 여기서는 그냥 더 sum of the series라고 해놨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파셜이라는 말을 그냥 붙여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붙여서 쓰는 게 입에 붙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수열의 논리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냥 숫자를 하나씩 더해주는 줄 때마다 항이 하나씩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시그마에다가 숫자를 계속 하나씩 더 더해줄 때마다 일반항이 하나씩 더 바뀌는 거죠.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잠시만요. 아, 음, 잠시만요. 여기는 네, 혹시 여기서는 그 이게 이제 코시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얘가 코시 크라이테리언 어,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그냥 이거를 말하는데 아, 네네 그냥 이게 이제 코시 크라이테리언으로 알고 있고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이것도 제가 지금, 네, 사실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를 진짜 많이 못해가지고, 좀 다음 주부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이 되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좀 되면은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조금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니면 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같이 보고 오자 이걸 좀 정할까요? 그게 저도 아, 이게 없으니까 또 네네네. 이제 너무 사실 바쁜데도 하려면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또 네. 살짝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네. 정해주시면 좀 거기까지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음, 사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증명들을 다 알아놓고서 연습 문제로 넘어갈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좋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명들을 다 아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거랑 소통을 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그리고 지수 법칙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일단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증명을 완전 스텝 바이 스텝까지 다 뜯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일단 그거는 그냥 개인의 재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주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치면은, 그 기준으로 치면은, 제 생각에는, 음, 잠시만요.
부담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도 부담이 돼서요. 한 여기까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40까지 네, 본다 생각하고 좀, 근데 여기서 뭔가 같은 좀 저희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정성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좀 이거를 보면서도 계속 좀 지수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보는 걸로 좀 대상을 좀 뭔가 같이 봤으면 좀 좋겠어가지고.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욕심 같아서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 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자른 건데 욕심 같아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챕터 4까지 있잖아요. 챕터 4까지 어떻게든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뭔가 파고들 수 있는 거를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어떻게든 찾아오는 것. 저는 그냥 그렇게 조금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자체가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되게 두루뭉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저도 좀 느낀 게 책을 이제 뭔가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4장까지 한번 보고 이제 좀 다시 진도로 복귀하고 이런 걸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약간 책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되게 아예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 아예 그러다가 좀 되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게 막 참, 옛날엔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그냥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남은 한 달 만에 저는 사실 챕터 4까지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연습문제 다 풀고 증명 다 알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전 아니에요. 그냥 적어도 뭔가,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스터디가 이제 이거를 이 시간에 온전하게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수 축도론을 다시 시작할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거를 사실은 한 9월이 그러니까 9월까지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네. 적어도 10월까지 넘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10월 되기 전에 그래도 9월 안에는 이 헬스학 스터디를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챕터 4까지를 기준으로. 네, 저희가 지금 챕터 3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막 짜잘한 것까지 저희가 다 함께 맞추면서 나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뭐 4-37번 4-20 몇 번 문제가 잘 풀렸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이것까지를 너무 기다려주고 맞춰나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짜잘한 것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큰 그림까지는 저는 맞춰놓고, 이제 각 선생님마다 매듭을 알아서 지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선이 되면 마무리하는 거를 저는 9월 중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그 말씀을 잘 꺼내주신 게 저도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게 그 그러니까 하나는 좀 핑계고 하나는 조금 사실적인 긴 한데 제가 한 2주 정도 동안 해석학 공부를 제대로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할 게 좀 어떻게 보면 할 게 좀 아직도 많은 느낌이라서 해석학을 막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재미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좀 안 나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뭔가 스터디 자체도 뭔가 조금 지루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타파하면 될까 하는데 근데 적어도 제가 느끼는 부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뭔가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리딩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어떤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제가 한 10마디 하면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제가 한 10마디, 20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해주시고 이거 자체가 저도 지루하고 일단
제가 제 말 하는 게 지루하거든요. 전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싶지.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막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 하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조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사실 약간, 디스커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제가 약간 일방적으로 조금 리딩하는 그게 조금 그게 제가 지루하고. 그래서, 어, 네. 저는 일단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되게 부담 되실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로딘 책 넘어오고 나서, 일장은 또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뭔가 좀, 이 책을 뭔가 떼야 된다라는 목적을 지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잘 찾아서 쓰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걸로 가니까 좀 힘들어서 뭔가 좀, 지금 그래서 교수님 슬랙에서도 막 질문을 뭘 던져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뭔 질문 던져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좀 힘들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도 그래서 요즘 재미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기대서 영상 따라가면서 볼 때는 그래도 되게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좀 지금 이거를 뭘 해야 되지, 뭘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되게 공감이 되니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좀 제가 목적성을 약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2장에서 예시 보면서 이제 좀 이제 하려고 했던 것도 이번 주까지 공유를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루딘 1장 했을 때는 뭔가 다들 같이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약간 그게 폼이 좀 떨어졌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뭔가 다 같이 공통으로 보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볼 때는 그 시오름 1.1이랑 뭐 1-6번 그거를 같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저희들이 뭔가 같은 COM을 보고 있는지, 물론, 그러니까 뭐 2, 3단원을 쭉 풀긴 하지만 각자 집중해서 보는 대상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한 대상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법칙에 관련된 내용 뭐 각자 찾아오기나 혹은 뭐 특정한 2, 3단원의 문제나 COM을 뭐 같이 보기 그런 식으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너무 한정석 선생님만 말씀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좀 더 말을 많이 해야겠다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석 선생님께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원하시는 방향? 혹은 좀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는 좀 지엽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했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했냐? 아니면 이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아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조금 많이 지엽적인 곳으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좀 경향도 있고, 또 최너지기 님께서 그런 거 하면은 또 뭐라고 좀, 저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를 딱 가져와서 문제를 딱 풀고 하면은 또 뭔가 또 압도시킨 느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방향성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 주는 제가 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또 말이 없던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다른 각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수학의 아름다운 시간에서도 이제 채널지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전 기본적으로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랑 부담감이 좀 커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게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감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걸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만약에 제가 막
진짜 머리가 빠릿빠릿해가지고 막 잘 돌아가고 막 잘 받아들이고 잘 적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손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아니라 가지고 사람이 되게 둔해서 그런 걸 제가 못하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그 확신 같은 게 많이 없어서 일단 못하면은 제가 조금 거기에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선생님들 보면은 그,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다 있으시잖아요. 같은 수학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해도 제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랑 여건인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 리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하는 그런 게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게 있고 제가 제 자신한테 어,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전혀 느끼진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내가 왜 이렇게 막,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 더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화에 대한 거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지루하다. 단지 딱 그 정도 포인트고. 그냥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조차 지루한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이 느낌이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같이 보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가장 이게 시너지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름도 까먹을 수가 없는데 티어럼 1.21이랑 연습문제 1.6, 1.7 이거는 진짜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채널지 교수님을 어떤 다이렉트한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한 달 동안 뜯어본 게 겨우 그 세 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연습문제 25개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도 한 50개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저희끼리만 시작한 게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3주 됐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세 개를 뜯어본 거랑 교수님이 직접 도와주시면서 그거랑 저희가 2, 3주 만에 한 챕터를 보려고 하는 거랑 애초에 거기에 대한 조금 뭔가 현실적인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한 달 동안 세네 개씩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스테이트먼트를. 그래서 네,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그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약간 일단은 뭔가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해도 이게 좀 해봐야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너무 안 된다는 느낌도 좀 뭔가 얘기하면서 들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번 그냥 3장 일단은 한번 그냥 이렇게 막 억지로 읽지 말고 그냥 좀 읽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본인이 일단 첫 번째로 공통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거는 지수법칙 대한 거 가져가면 좋겠고 그 외적으로 좀 하나 정도를 스터디가 목요일이니까 좀 근데 저도 이게 다른 분들도 부담이 되고 저도 부담이 될까 봐 좀 걱정인데 이게 날짜도 좀 정할까요?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슬랙에 하나씩은 올려주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보기엔 볼 거 같아가지고 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면은, 네,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그냥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분담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챕터 3까지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챕터 3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55개인데 그거를 이제 4등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4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그 14개를 딱 하는 거죠. 맡아서. 그래서, 네. 저는 약간 분담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한 선생님이 예를 들면 1번에서 10 몇 번 보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걸 안 보고 안 보거나 대략적으로만 보고 다른 부분들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스터디에서 이제 1번에서 10 몇 번 하신 선생님이 그걸 공유했을 때 뭔가 공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약간은 걱정이 돼가지고, 분담보다는 뭐 지수법칙과 관련된 문제나 시오렘들을 이제 뭐 주말 전까지 각자 좀 뽑아보고 슬랙에 공유하고 그것들만 우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니까 분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각자 공부하면서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랙에다가 올리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날짜를 조금 어느 정도 특정을 할까요? 이게 날짜 안 정해지니까 저도 안 올려가지고 항상 도와드려야지. 저도 이제 좀 이 스터디가 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할 것 같아요. 저는 화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 꼭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승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어, 저도 일단 화요일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일단, 같이 어떤 거에 대한 작업을 할지는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정하고 싶은 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그, 저희가 일단 3.4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냥 솔직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근데 사실 챕터 3랑 챕터 4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그, 좀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훨씬 더 계산을 위한 공식적인 거라고 할까요? 너무 티오리티컬 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 챕터 3, 4는 사실 되게 컴퓨테이셔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막 깊게 철학적으로 막 철학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챕터 1, 2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챕터 1, 2는. 챕터 3, 4는 적어도 그냥 컴퓨테이셔널한 느낌으로 가져가서 테크니컬하게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가 되고, 그러면 그런 컴퓨테이셔널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외를 할 건지 혹은 포함을 시키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화요일 내지 수요일까지 그냥 사실은 그 컴퓨테이셔널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3.40이나 3.55나 그냥 뭐 하루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3.55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각 선생님들마다 그 중에서 나누고 싶은 거를 한 토픽을 선정을 해서 간단하게라도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3.5까지 다 봤다. 다 봤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이거 하나는 같이 뜯어보고 싶다에 대한 거를 올려주시되 기준은 기준은 이제 각 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좀 지수 법칙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3.55까지 다 봤는데 이게 지수 법칙이랑 뭔 상관이냐 라는 거를 위주로 저는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어, 연습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사실 게으른 거긴 한데, 한 2, 3분 안에 이제 대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 문제는
하루에 두세 문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날 잡고 확 푸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연습 문제도 일주일이면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한번 각 잡고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서 다 맞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문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디스커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까지는 이 챕터 3.55까지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본인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 혹은 나눌 것들을 해서 목요일 스터디하고 그 다음 주는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들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20몇 개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푸는 거는 각 선생님들마다 그냥 메꿀 수 있잖아요. 솔루션 다 있고, 생각해 볼 시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로 같이 푸는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 풀으라고 하는 것이냐, 뭘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화요일 내지 수요일까지 올려서 이 문제들은 다 이런 거를 의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그중에서 안 하다는 것들을 올려서 그럼 목요일 날 또 하고,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일단 뭐좀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거에 동의하고 이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각자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책의 나머지 부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